합격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기양수사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챕터 37 근세 문화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파트는요 여러분, 역사서가 제일 잘 나옵니다. 역사서, 그리고 교육기관, 그리고 윤리서, 그리고 법전, 이렇게 책들 잘 나오니까요 여러분, 책 잘 보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은 언제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가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옵니다 여러분.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글 창제 배경. 한글 창제 배경은요, 우리 글의 필요성, 한자 사용의 불편함, 피지배층을 교화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피지배층 교화입니다. 창제와 반포는요,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의문을 연구했습니다. 정음청에서. 이 정음청에서 크게 활약했던 사람이 신숙주입니다. 신숙주. 세종의 오른팔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제 창제는 1443년에, 반포는 1446년에 했습니다. 3년 걸린 이유가 그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3년이 걸렸습니다. 채말리 등 양반이 반반했지만 세종이 단칼에 이거를 무마시키죠. 그 다음 보급 보시면 이제 용비어천가, 이씨 왕조를 찬양하는 글을 쓰고요. 그 다음 석보상절, 불경, 월인청강지곡, 노래집을 만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동국정운, 농서, 윤리서, 병서를 한글로 간행하고요. 번역도 합니다. 삼강행실도, 두시연해, 소학언해 같은 거를, 언해에 들어가면 여러분 번역본입니다. 한글로 번역했다는 게 언해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급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용비어천가, 그러니까 반발하는 애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씨왕조를 찬양하죠. 만약에 이렇게 이씨왕조를 찬양했는데 비판하면 이제 역모가 되니까요. 그 입 다물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전파를 해야 돼요.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석보상절과 월인청강지곡, 종교를 이용해서 전파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엄청 똑똑한 거죠. 그리고 시험 보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다는 명제에서 서리 채용 시험도 봅니다. 네, 서리 채용 시험도 봐요. 실무행정에 한글 사용하고요. 한국사도 여러분 시험 과목이 없어져 보세요. 한국사 공부를 안 하겠죠. 이렇게 양이 많은데. 세종대왕이 힘들어도 공부 안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 과목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서리 채용 시험이죠. 실무행정에 한글도 사용했다. 그리고 문학작품에 이제 창작에 이용됩니다. 우리 언어니까요. 가사, 평민, 부녀자 작품에 이런 게 나옵니다. 기타 한글 서적으로는 월인석보, 사성, 통해, 훈몽, 자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월인석보는 세조가 만든 건데 석보상절하고 월인청강지곡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월인석보라고 합니다. 이 한글 책들 요거 3개 암기TV 용석쌤이 월요일날 수업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그 다음 월인청강지곡,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일부 학생들이 이걸 강용석으로 암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용석으로. 선생님 강용석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용석쌤 월요일날 수업한다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글의 의는요, 일반 백성들의 문자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민족 문화 기반이 확대되고 민족적 긍지가 올라갔다. 전 세계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창제자를 아는 문자입니다. 그만큼 의의가 있죠. 그 밑에 세종시대 서적 있는데 이건 앞에서 다 했던 거니까 암기티만 하겠습니다. 칠갑통에 정직녀와 훈삼을 먹었다. 칠정상, 갑인자, 총통등록, 그 다음 향약집성방, 의방유치, 정간보, 농사직설, 여민낙, 훈민정음, 상강행실도. 우리 실정에 맞게 편찬한 책은 빅3, 농약진다,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칠정상, 농약진다. 이 농약진다가 시험은 제일 잘 나옵니다. 그 다음 교육기관 보도록 하죠. 국립교육기관, 성균관에 있습니다. 최고학부죠. 소과에 합격해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성균관 대장은 대사성입니다. 사학, 서울에 있는 중등교육입니다. 동학, 서학, 남학, 중학이 있어요. 북학이 없습니다. 정원이 각각 100명입니다. 중등학교고요. 향교, 지방에 있는 중등학교입니다. 부목군열에 하나씩 있는데 규모는 다릅니다. 입학생 그 숫자가 달라요.
교수 훈도 파견했고요. 성적 나쁜 교생은 군역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군대 안 가는데 성적이 안 좋으면 군대 간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나 향교는 교수훈도 파견했다. 교수훈도가 교사였다. 그럼 무조건 향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균관에 대해서 좀 더 보시면 최고학부고요. 수업 연한이 9년입니다. 원칙적으로 생원진사가 입학한다. 상재생이라고 하죠. 하재생도 있습니다. 하재생은 이제 기재생이라고 해가지고 승보시에 합격해야 돼요. 승보시에 합격, 즉 향교나 사학 승급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또 이제 문음 입학, 백으로 입학한 애도 있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생원진사지만 이거 아니어도 붙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 명륜당 강의죠. 대성전 제사, 동제서재는 기숙사, 종경각, 도서관, 성현, 18서년이 있다. 18서년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성균관은 공자 제사 플러스 성현, 선배 유림들 제사 2개 지냅니다. 특권이 있는데 권당이 있습니다. 수업을 거부해요. 단식 투쟁하고요. 알성시 있습니다. 문묘시에서 성균관에서 문과 시험 보는 거죠. 알성시. 그러니까 자기 원래 공부하는 곳에서 시험 보니까 얼마나 그 이익이겠습니까? 유리하죠. 성균관에 유리한 겁니다. 공관, 동맹휴학, 소행, 집단시위 이런 게 있다. 18서년으로는 설총, 최치원, 안양, 정몽주, 전여창, 김계필, 조광조, 이현적, 김인우, 이황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성원, 김장생, 조원, 김집, 송시열, 손준기, 박세채는 다 서인입니다. 그러니까 2부터는 다 서인이다. 이건 뭘 뜻한다? 서인이 이제 집권했다는 거죠. 서인이 집권해서 집권자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립교육원 보도록 하죠.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 중종대죠. 백운동 서원이 최초입니다. 주세붕이 지었고요. 안양제사 지낸 곳입니다. 그리고 성현의 제사를 지내죠. 향사례, 활쏘고 그리고 술 먹는 예절 같은 거 배우는 화향음주례 이런 게 있습니다. 봄 가을에 있죠. 유생들의 학문 연구와 향촌 사회 교화 즉 농민을 지배하기 위한 겁니다. 서원은요. 서당 중등교육기관이에요. 사립입니다. 기술교육은 해당 관청했습니다. 의학, 전의감, 역학, 사역원, 산학, 호조, 유락, 형조, 도교, 소격서, 회화, 도화서, 그다음 천문학, 풍수지는 관상가입니다.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교육기술 요거는 해당 관청에서 교육한다는 것은 잡과에 합격해야지 교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세습입니다. 따로 일반 학교가 없는 거예요. 일반 학교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교육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 직업 있었던 애들 유리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인들 거의 이제 세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향교하고 서원 비교하는 거 있습니다. 향교는 성현제사, 서원은 선현제사죠. 이거 암기할 때 이응, 니은으로 암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역할은 과거 유생교육, 지방민교화, 향교, 서원은 사림 활동의 근거지, 분당의 근거지, 교육. 그리고 향교는 9년마다 하나씩 설치, 중앙에서 교감 파견. 하지만 조선 후기 때 쇠퇴, 서원은 향음주례, 향사를 했고요. 술 먹는 예절과 활 쏘는 예절, 인재교육했습니다. 향초 교화하고요. 그 다음 사액서원이 있다.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서원이 있다. 이거는 면세, 면역 혜택이 있다. 공통점은 제사, 지방민의 교화, 기숙, 향음주례, 향사례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역사서 보도록 하죠. 15세기 역사서입니다. 초기에는 고려 국사 정도전이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말합니다. 태조 때입니다. 고려 후기를 부정적으로 썼어요. 동국 사략, 권근, 상고사 정리했습니다. 삼국시대 정리, 고대사 체제를 수립했다. 태종 때입니다. 동국 사략이 여러분 건국 초기도 있고요. 그 다음 16세기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국 세년가, 권제. 건국 초 특징은 조선의 왕조 전통성 에 대한 명분, 성리학적 통치 규범 정착이 있습니다. 그 다음 15세기 건국초 암기팁은 고동입니다. 고려 국사, 동국 사략 고동. 15세기 이제 중요하죠. 고려사. 세종 때 시작해서 문종 때 완성됐어요. 기전체입니다. 봉기 없습니다. 세가 있어요. 이게 삼국사기하고 차이점입니다. 삼국사기는 봉기가 있고 세가가 없습니다.
왕중심이죠. 자주적이에요. 고려말 우왕과 찬왕의 열전에 다렸습니다. 신우신창은 패가 입진. 신우신창은 열전에 있습니다. 왕인데 열전에 있어요. 그만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종, 폐하, 태우 칭호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자주적. 그쵸? 세종 주장이 관철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자기 주장을 담긴 책을 만들고 싶죠. 그냥 만들 수 없잖아요. 명분으로선 보급체로 해서 만듭니다. 이게 편년체로 만든 고려사 저료예요. 김종서가. 김종서 뭐 정인지 이런 사람이 썼죠. 고려 역사를 이제 보급용으로 그쵸 정리한 책입니다. 저료 들어가니까 편년체입니다. 그 다음 삼국사 저료 서거정 노사신 성종 때 고조선부터 삼국 통일 편년체로 이 책은요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책을 합친 겁니다. 근데 본이 다르잖아요. 그쵸? 편찬 스타일이 다르니까 편집을 편년체로 한 겁니다. 편년체 시간 순서대로 하나는 기전체고 하나는 기사보말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어떻게 편년체로 다시 바꾼 겁니다. 그 다음 동국 통감 서거정입니다. 성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편년체 통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사 저료하고 삼국사 저료를 합친 겁니다. 중국 사마강의 자치통감 모델로 했고요.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있습니다. 훈과 사림의 조화입니다. 외기, 삼국기, 신라기, 그다음 고려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과 사림의 조화 이것이 문제 잘 나옵니다. 15세기 역사 특징은요. 우리 역사를 자주적 입장에 재정리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주적 입장에서 뭐했다? 재정리했다. 자주적 입장에서 재정리했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16세기 이제 화이론적 역사관 동국 사략 박상입니다. 동국 통감을 비판 요약하죠. 건국 초기에 권근거하고 이름 똑같습니다. 표제음주 동국사략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 표제음주 동국사략 동국자 들어간 무조건 여러분 고조선부터입니다. 중종 때 당군부터 이제 고려 시대까지 쓴 거고요. 편년체로 썼습니다. 기자실기 네, 이죠. 이것도 잘 나오죠. 화이론적 역사관입니다. 기자전 통론이죠. 그리고 16세기 특징은 사림의 존화주의. 그쵸? 즉 중국 4대 사관이 있다. 명분론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세기는 동사찬요의 오운거입니다. 남인 입장에서 그쵸? 북인 입장에서이라는 논란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애국명장을 소개했습니다. 애국명장 소개 기전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 17세기 암기팁이 동기요로 암기하시면 동기요. 요기요 말고 동기요. 동국사략 기자실기 동사찬요 동기요. 그러니까 암기팁이 고동 고3 저료통 이건 15세기 역사사 암기팁이죠. 고3 저료통 고려사 저료 삼국사 저료 동국통감 고3 저료통 그리고 16, 17세기는 동기요.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록 있죠? 실록. 실록은요. 태조부터 철종까지입니다. 가치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입니다. 편찬은 국왕 사후 춘추관에서 실록장 설치해요. 왕 죽은 다음입니다. 편년체 편찬이죠. 사초, 시정기, 의정부 등록, 비변사 등록, 승정원 일기, 일성록 그리고 개인 자료까지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서 만듭니다. 3단계로요. 초초, 중초, 정초 3단계로 편집하고 최종본 완성본에는 완성한 다음에는 나머지는 세초 파괴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북한산을 자료 파괴해요. 안 그러면 옛날처럼 무오사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보관은 임진왜란 이전에는 4대 사고에서 했어요. 춘추관, 충주, 그 다음 성주, 전주입니다. 이거 우우어로 암기했는데요. 이거 학생이 암기팀을 만들었더라고요. 충, 성, 봄에 전주로 군대 간다. 이렇게 하더라. 봄에 전주로 군대 갔더니 어떻게 했다? 충, 성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봄, 춘추관, 전주, 충성, 충주, 성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난 이후 이게 소실되죠. 전주 거 빼고 그래서 이게 5대 사고로 전주 거를 기반으로 복사합니다. 그래가지고 5대 사고 나타나요. 춘추관 근데 이건 이괄한테 소실됐고요. 오대산, 태백산, 묘양산이었는데 적상산, 정족상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암기팁이 봄의 오태가 적정하다. 봄, 춘추관, 오대산, 태백산, 적상산, 그 다음 정족상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점은 일기, 그쵸? 연산군하고 광해군, 총독부가 편찬했은 건 또 있죠. 고종순종, 이건 그래서 실록을 안 칩니다. 수정실록, 선조, 경종, 현종, 국조보감, 그쵸? 후대 왕에게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이건 뭐 왕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록은 왕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국조보감만 볼 수 있어요. 포세 3년마다 이걸 햇빛에 말립니다. 소독하죠. 그래서 지금도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다음 지도지리서 보도록 하죠. 목적 중앙집권과 국방 강화 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이게 제일 잘 나오죠.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태종 때입니다. 원나라 세계지도 플러스 한반도 세계지도, 한반도 지도 합친 겁니다. 김사영, 이회, 이무가 제작했어요. 권근이 발문을 지었습니다. 동양 최고 세계지도예요. 아라비아 영향을 받은 원나라 세계지도와 한반도 지도, 그 다음 일본 지도를 첨가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를 표기했죠. 단 아메리카는 없습니다. 아직 발견 전이기 때문에 아메리카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팔도도 또 이것도 이외예요. 조선 건국 전국 지도입니다. 그 다음 팔도도 또 있어요. 세종 거. 세종 게 있고 여러분 태종 게 있습니다. 이외가 있냐 없냐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국지도 세종 때 양성지, 규영과 인지, 세초의 실직 지도입니다. 현존하진 않아요. 근데 조선 후기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비교됩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백리척입니다. 영조 때요. 그 다음 조선 방역지도 유일하게 현존 원본지도입니다. 팔도를 다른 색으로 표기했어요. 주염, 병영, 만주, 대마도 표기했다. 이거는 명종 때다. 지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참 팔도 지리지, 세종 때 최초의 관찬 지리지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전국 지리지인데 세종실록 부록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 독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독도, 그쵸? 독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 어디로? 강원도로 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최초로 독도가 기록됐다. 다음 팔도 지리지, 세종 시리지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동국여지 승남, 성종 때 서거정, 서거정의 동문선하고 그 다음 이 지도하고 동국지도하고 합친 겁니다. 그래서 노사진, 양성지, 강희맹 등이 왕명으로 편찬했어요. 팔도지리지와 동문선을 합쳤다. 신증 동국여지승남 중종 때 이행 동국여지승남을 증보했습니다. 지금 현존해요. 동국여지승남은 현존하지 않는데 신증은 지금 현존합니다. 팔도 총도로 수록되어 있다. 팔도 총도가 뭐냐면 지도인데 여기에 최초로 이제 울릉도, 독도가 지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실록 지리지는 지도로 표현된 게 아니고 문장으로, 그리고 여기 팔도 총도는 지도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 요즘 잘 나오는 해동 제국기, 세종 때 신숙주가 일본에 사진으로 갔습니다. 이 내용을 성종 때 글로 편찬한 겁니다. 이게 해동 제국기 신숙주,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숙주는 이거 말고도요 국조 오레이도 썼어요. 그러니까 신숙주는 국조 오레이, 그 다음 해동 제국기 두 개 썼습니다. 그 다음 윤리을에서 보도록 하죠. 15세기 삼강행실도 중요합니다. 세종 때 설순이 편찬했어요. 그림, 글, 그렇죠. 그리고 충신, 효자, 연려, 특히 그림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조의례, 국가 의례 정비합니다. 가례, 빈례, 군례, 흉례, 길례, 이렇게 5가지 예절을 적은 책이 국조의례. 그 다음 기타는 효행록, 설순, 그 다음 오륙록이 있습니다. 설순은 을에서 많이 쓴 사람이네요. 16세기 이륜행실도 연장자와 연소자,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 조신, 김한국이 편찬했습니다. 그 다음 동몽수지, 주자가 어린이가 지켜야 할 예절, 훈몽자애, 세세진, 어린이 한자 교육, 동몽성습, 어린이 윤리서, 박세무, 동몽성습도 한번 나왔죠. 동몽선습. 그 다음 경몽요결, 어린이 성리학 윤리서입니다. 2입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경몽요결도. 그 다음 법전 보죠. 법전, 조선경국전, 태조 때 정도전, 최초 법전입니다. 경제, 문감, 정도전, 우리나라 정치, 조선의 정치 초안을 만들고요. 경제 육전, 이거 조준입니다.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조준, 판례예요. 육전을 조준한다.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육전을 조준한다. 송육전, 하륜, 태종 때. 육전 등록 집현전에서 만들었고요.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입니다. 채양과 노사신, 우리 조선의 기본 법전이에요. 유교 통치 질서와 문물제도 완성하고요. 법치주의입니다. 육전으로 이호의 병형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조성언주의가 있는데 이거는 선조권은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경국대전, 성종 때,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통편, 고종 때 대전회통. 그래서 암기TV 경속통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경속통회. 잘 나옵니다. 그 다음 훈민정음 뭐 이런 거 세계 기록문화유산, 그리고 의궤, 이거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궤 잘 나옵니다. 언제 훔쳐갔냐?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훔쳐갔고 최근에 돌려받았어요. 오케이. 불교정비 뭐 별로 잘 안 나옵니다. 태조 때 도첩제, 태조 때, 그 다음 태종 때 사원전 몰수하고 도첩제 강화, 그 다음 세종 때 36계절만 인정했지만 왕실에 내불당이 있었다. 그 다음 성종 때 도첩제 폐지되면서 위상이 하락하고 이후 상간불교화됐다. 불교 명백유직은 세종의 내불당, 세조 때 강경도감, 명종 때 승과 부활합니다. 보우의 건의로 문정화가 후원했죠. 그 임진환 때 휴정, 서산대어사와 유정, 삼영당의 의병. 그 다음 마지막 도교 민간신안, 도교 소격서, 소재, 하늘의 제사 지냅니다. 이거 조광조가 없애죠. 풍수지리설, 한양, 천도의 반여, 산송 유발, 기타, 무격, 산신, 삼신, 촌락제가 있었다. 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장례는 이제 불교식 화장에서 이제 묘지 쓰는 거 변화되는데요. 명당 선호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산송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37강 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바로 역사서 잘 나오니까 여러분 역사서 하고 나머지 이외 서적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근세문화 3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